자, 우리 카페에 기능사 실기자료실에 그 거칠기 자료라고 해가지고 기능사 실기자료실 게시판에 있는 게시판 공지로 거칠기 자료 요 게시글에 첨부 파일을 보시면 표면 거칠기에 대한 첨부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띄워놓고 이야기할 텐데 PDF 페이지로 57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대표 거칠기를 표시하는 것과 오토캐드에서 적용하는 것을 대표 거칠기를 오토캐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정리해 놨어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품번 기호 요거를 전부 다 개별 주소 레이어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옐로우가 아니고 초록색 그리고 개별 주소 레이어로 갈 거기 때문에 선 굵기도 0.5 반지름은 똑같아요. 요거 그대로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도 개별 주소로 갈 거기 때문에 5mm 선 굵기 0.5 그린 초록색 요렇게 적용되는 거 요거는 같아요. 그 외의 것들도 바뀌는 거는 없고요. 대표 거칠기를 요렇게 6mm씩 띄어서 잡는 게 우리가 외우기도 좋다는 거고요. 문자 높이도 역시 이렇게 5 선 굵기 0.5 그린 개별 주소 도면층으로 속성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외우기도 좋고 해서 요걸로 계속 갈 거고요. 단 이 대표 거칠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쪽에 있는 대표 거칠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치수 거칠기라고 표현하는 요거를 만들 때는 스케일 명령으로 2분의 1 줄여서 스케일 명령으로 이렇게 변형을 할 거고 도면층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선 굵기 0.25 레드 이렇게 표시되는 것 같이 가는 실선 요 레이어로만 적용을 하면 돼요. 스케일로 줄이고 가는 실선으로 도면층을 변경한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요거 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자, 요거를 참고로 잠시 말씀드렸고 대표 거칠기와 치수 거칠기를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위에다가 품번 기호를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현재 도면층은 개별 주소로 해서 현재 도면층 개별 주소로 해서 품번부터 만들어 볼게요. 임의의 지점에다가 서클의 센터를 잡아서 이때 반지름이 몇이라고 했어요? 5mm라고 했어요. 5mm. 그 다음에 m텍스트로 문자를 하나 쓸 텐데 박스를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문자 높이는 얼마로 바꾸시면 돼요? 5mm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문자 스타일이랑 글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수 스타일에서 다 이미 맞췄어요. 스탠다드 스타일의 ISOCP 그리고 큰 글꼴은 WHGTXT로 맞춰져 있는 이유가 우리가 치수 스타일 설정할 때 이거 이미 했던 거예요. 자, 그런 거로 문자 높이 바로 바꾼 상태에서 자리 맞춤을 이때 중간 중심 MC로 맞춘다는 거죠. MC. 여기에서 품번 1번 하나 입력을 할게요. 아이고, 이쪽에 거가 바뀌지 않았네. 자, 그리고 요 품번 1번 이렇게 타이핑해서 입력했고요. 자, 그러면 이 치수 숫자를 자꾸 어제 하던 치수 때문에 자꾸 치수라고 그러네. 이 문자를 이제 move 명령으로 옮겨 줍시다. move 명령으로 객체는 문자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리 맞춤은 뭐예요? INS 오스냅 INS 해가지고 요렇게 표시기가 뜰 때 요거 잡아가지고 서클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오스냅 센터가 켜져 있기 때문에 요런 표식이 뜰 거예요. 그때 여기에다 클릭해서 배치해 놓도록 할게요. move ins 이렇게 삽입점 표시가 떴을 때 요거를 삽입점 표시가 떴을 때 바로 클릭해서 서클의 원주를 커서로 가져다 대면 중심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클릭. 자, 그러면 무브가 끝났어요. 이번에는 가는 실선으로 잠깐 바꿔 놓을게요. 가는 실선으로 현재 도면층을 바꿔 놓고, 자, 선분을 긋는데 직교를 이용해서 긋는 게 좋다 그랬죠. 오소 모드 F8 켜가지고 직교를 이용해서 선분을 긋는데, 제 경우는 지금 현재 스크린펜 기능을 쓰고 있기 때문에 F8이 잘 안 먹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Shift 키 눌러서 직교를 대신 쓰는 중이고요. 이 선분의 길이는 뭐 30 이상 되면은 적당할 거예요. 한 40 정도로 요거 잡아볼까요? 40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잡아볼게요. 에이, 이게 또 잘 안 잡힌다. 그냥 골뱅이 40,0으로 해가지고 저는 상대 좌표로 해서 라인을 잡을게요. 자, 요렇게 라인을 잡았으면은 얘를 옵셋해서 위로 6mm씩 띄우는 게 필요하죠. 옵셋 6mm. 요렇게 세 개의 라인이 6mm 간격을 가지는 세 개의 라인이 옵셋이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테이트 카피를 쓰는데 객체를 선택할 때는 제일 밑에 있는 이 선보를 선택하시고요. 기준점을 잡을 때는 여기 중간점을 잡으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카피 옵션을 써야 되겠죠. 카피 옵션을 쓰고 난 다음에 60도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로테이트 카피 갑니다. 자, MID 해가지고 중간점을 잡고 카피 옵션 들어가서 60도 해가지고 요거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얘를 미러 하면 됩니다. 이제 미러 하면 되는데 객체는 당연히 로테이트 카피된 이 객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대칭의 기준은 먼저 첫 번째 점으로 요 교차점을 첫 번째 점으로 잡고 두 번째 점을 요런 지점을 직교되는 지점, 여러분은 오소 모드를 쓰고 있으니까 요 지점을 잡으면 되겠고요. 저는 0,10 정도로 해가지고 상대 좌표로 대칭 기준의 두 번째 점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MI 해가지고 요거 잡고 대칭 기준의 첫 번째 점 잡고 골뱅이 0,10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그러면 대칭 기준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도면층을 개별 주소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현재 도면층을 개별 주소로 바꿔 주셔야 되겠어요. 개별 주소로 바꾸고, 이때 우리가 어떤 명령으로 거칠기 부호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폴리라인. 그렇죠. 단축키는 PL이었어요. 자, 이 폴리라인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교점을 1번으로 잡고 여기 교점을 2번 잡고 여기 교점을 3번 잡고 여기 교점을 4번으로 잡으면, 자,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폴리라인이 완성이 돼서 대표 거칠기 부호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향 이해되셨죠? 순서. 자, 그러면 폴리라인으로 가봅니다. PL 해서, 자, 첫 번째 점 여기 잡고 두 번째 점 여기 교점 잡고 교점 잡고 해서 폴리라인이 끝났죠? 자, 그러면 폴리라인을 쓰는 이유가 왜 그런다고 했어요?
개별 객체로 뜯어지지 않고 폴리라인은 한 덩어리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거칠기보를 만들 때 폴리라인으로 그리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러면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거칠기보를 만들었으니까 이레이저 명령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바깥을 크로스 셀렉트 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가는 실선들을 지울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얘네를 지웠으면은 이번에는 카피 명령을 써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요렇게 직겨 모드, 여러분은 직겨 모드로 해가지고 가시기 바래요. 요쪽으로 가는데 두 번째 좌표를 저는 상대 좌표로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게 직겨 모드가 지금 안 먹으니까 골뱅이 15,0으로 해가지고 즉 직겨 모드로 했을 때는 15 X방향으로 15 커서를 15 제껴 놓고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어요. 카피해 가지고 자 얘를 잡아 가지고 골뱅이 15,0 저는 이렇게 맞췄어요. 자 그러면은 요것이 간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카피 명령을 한번 더 쓸 수가 있어요. 카피 명령을 한번 더 쓸 때 객체는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 요 객체를 선택하고요. 기준점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여기를 선택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를 선택해서 요 지점을 클릭하면 여기쯤에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이렇게 총 4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기준점을 바꿔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카피해 가지고 요 객체를 선택하는데 기준점은 여기로 잡고 선택해서 갖다 놓는 자리는 여기를 클릭하면 이해되셨죠? 기준점을 왜 달리 잡는지?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 4개 중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를 그려주기 위해 얘는 익스플로드 해가지고 다 뽀개 놓을게요. 다 뽀개 놓고 위에 있는 이 선분만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익스플로드 해서 익스플로드 X 엔터해서 요 거칠기보를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게 선분객체들로 나눠지니까 얘네들을 선택하고 바로 지울 수가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런 모양의 서클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모양의 서클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서클 명령 들어가서 TTR 해가지고 탄젠트 지점은 자동으로 여기를 먼저 잡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여기를 잡고요. 자 그 다음으로 반지름을 3 주시면 되겠어요. TTR로 서클 그려봅니다. TTR 엔터 해가지고 여기 클릭하고 반지름 값은 3 넣고 자 그러면 요 표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제도 해봤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리기만 하고 말았을 텐데 제거 가공 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런 표식은 제거 가공 안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는 절삭 가공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적용되는 면은 보통 어떤 면이냐면 주조면이 많이 적용이 돼요. 쇳물을 틀에 부어서 굳혀서 만드는 물체의 표면이 주조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돌도돌한 면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주조면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07페이지 실기실무 이론서 107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일단 그리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짝대기들이 3개의 거칠기 부호들에는 짝대기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한 것들은
절삭 가공을 한다는 의미가 돼요. 절삭 가공을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짧은 선과 긴 선이 60도로 벌려져 있는 표식만 있을 경우에는 상관 안함이에요. 상관 안함. 책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도 할 테지만 이런 경우는 거칠기 부호가 주저부면이든 절삭 가공을 하든 상관을 안 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만 넣기도 해요. 자, 그런 거는 책을 가지고서 이야기 정리할 테니까 요런 거는 상식적으로 잠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으로 요렇게 괄호로 콤마로 요거 표시하는 것들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개별 주소 도면층에서 그대로 사용할 텐데요. 문자 높이 5mm 그대로 잡고 문자 높이는 5로 잡고 자리 맞춤을 건들지는 않을게요. 한 여기에다가 박스를 1번 박스를 잡아가지고 여기쯤에다가 2번 박스를 잡아가지고 한 요 정도쯤으로 밑에다가 m텍스트로 요거를 잡아볼게요. m텍스트 해가지고 여기쯤에서 요렇게 잡고 문자 높이를 바로 바꾼다 했죠. 5mm. 자, 자리 맞추면 안 바꾼다 했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열고 하는데 잠깐 동적 열에서 요런 거는 뭐 일단 놔둡시다. 일단 괄호 해놓고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누를 때 지금 현재는 번개 표시가 안 뜨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번개 표시가 뜬다고 했을 때 동적 열에서 뭐 표시 뜨는 것들을 지워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은 이게 뜨지 않았으니까 스페이스 바를 몇 번 누른다고 했어요? 4번 누르고 콤마, 또 다음 거도 스페이스 바를 4번 누르고 콤마, 둘, 셋, 넷 누르고 괄호 닫고, 요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괄호와 콤마가 마무리가 되었죠. 자, move 명령으로 얘네를 근처에다 슬쩍 갖다 놨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콤마까지는 끝났어요. 콤마까지는 끝났고, 이번에는 요 위에다가 WXY 그런 텍스트를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텍스트 입력하는데 문자 높이는 역시 m텍스트로 쓸 거고요. m텍스트로 쓸 거고, 문자 높이는 5mm 개별 주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리 맞춤은 어디예요? 요렇게 맞출 거니까 맨 아래 중간 B, C가 되는 거예요. 맨 아래 중간 요렇게 해가지고 요 근처에다가 글씨를 써서 무브에서 갖다 놓도록 할게요. 자, m텍스트 요렇게 박스를 잡았고, 문자 높이는 5mm 해놓고, 자리 맞춤은 맨 아래 중심 B, C로 잡아놓고, 자, 요 상태에서 소문자로 쓴다고 했어요. 대문자 아닙니다. 소문자로 입력을 하면 끝나요. 소문자로. 자, 그 다음에 얘를 move 해가지고 ins 찾으면 되죠. ins 해가지고 여기 중간점에다가 mid에다가 맞춰 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w 이거 하나 만들어 졌으니까 카피 명령을 써가지고 기준점은 여기 잡아서 여기 클릭 해주면 여기에 문자들이 다 배치가 되겠네요. 자, 카피 명령 갑니다. 카피해서 자, 기준점은 여기 잡고 클릭. 자, 그러면 문자를 편집만 하면 되죠. X 요것도 더블 클릭해서 Y 이렇게 편집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대표 거치기를 만든 거였고, 요렇게 치수 거치기 뭉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네들을 카피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레이어 뭐로 바꿔야 돼요? 가는 실선 도면층으로 변경을 해주고 스케일을 2분의 1로 줄이고 어레이를 가야 되죠. 일단 요거까지 해봅니다. 저는 뭐 W 쪽의 거를 카피해 쓰는 게 좋겠다 싶어요. W 쪽의 거를 카피해서 요 짝에다가 가져다 놓고, 자, 얘를 도면층을 먼저 선택하고 도면층을 먼저 바꿔줍니다. 가는 실선 되셨나요? 가는 실선으로 먼저 바꿨어요. 자, 가는 실선으로 바꿔 놓고 얘를 스케일 명령으로 줄여야 되겠죠. SC 엔터. 요 객체를 선택하고 기준점은 당연히 요 밑에 끝점이에요. 밑에 끝점으로 기준점을 잡고 스케일은 1/2 2분의 1로 맞추면 되겠어요. 줄어들었나요? 자, 그러면 얘에서 어레이를 적용하도록 할 텐데, 어레이를 하실 때 자, AR 엔터 해가지고 객체는 당연히 얘네들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배열의 유형을 원형 배열로 폴라 어레이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을 잡아달라고 할 때는 여기 끝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목의 개수를 변경해야 됩니다. I 엔터 해가지고 얘를 4로 입력하고 엔터 한번 더 하면 종료가 되죠. 자, 어레이 해가지고, 자, 요 놈을 선택하고 엔터, 그 객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PO 엔터. 자, 기준점을 중심점을 여기 잡고 항목의 개수 I 엔터 해가지고 4개. 자, 그러면 엔터 한 번만 더 하면 종료죠.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이 다 뽀개는 게 편하겠으니까 익스플로드 X 엔터 해가지고 요거를 뽀개놨어요. 자, 요쪽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거칠기 부호를 표시할 때 문자의 방향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문자의 방향. 자, 요거 구분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라고 했어요? 90도 방향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90도 방향들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3시 방향의 알파벳 A하고 9시의 알파벳 A만 방향이 돌아가 있죠. 요거 필기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시 방향하고 6시 방향은 기호가 그대로 있어요. 그 사이 것들은 요거를 참조만 조금만 더 하시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죠? 이랬을 때 우리 거에서는 이 3시 방향의 것이 이렇게 로테이트 해가지고 90도만 돌리면 되겠고요. 로테이트해서 90도만 돌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6시 방향의 것을 180도 돌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180도 돌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12시 방향의 것과 9시 방향의 것은 돌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로테이트 명령으로 돌리는데 직교 모드가 켜져 있고 할 때 요게 쓰기가 편하고, 오소 모드 F3은 잠깐 오프해 놓고 쓰시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다른데 오스냅 걸릴 수가 있으니까 오스냅은 잠깐 꺼놓고 로테이트 명령을 쓰자는 겁니다. 로테이트 명령을 쓸게요. F3 객체 스냅 끄기 해놓고 R5 엔터해서 문자 선택하시고 기준점은 대략적으로 센터쯤을 이렇게 클릭해 놓고, 자, 얘를 90도 이렇게 돌려놓고, 자, 얘는 선택해서 180도 돌리면 되죠. 180도.
뭐 직교 모드 켜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방향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아, 요거 더 돌아가야 되죠? 참. 아, 쏘리. 90도가 아니고 요것도 180도였죠? 어, 자,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은 자, 얘네를 해 놨으니까 카피 명령을 써서 X와 Y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뭉치를 세 뭉치가 되게 카피해 놓으면 되죠. 그래 놓고 문자만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A 눌러 가지고 문자 편집해 주면 되죠. 자, 백스페이스는 전 잘 안 씁니다. 문자 스타일이 변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A 해서 얘네들을 바꿔요. 더블 클릭 컨트롤 A X 이런 식으로 가요. 뭐 카피 옵션 쓰면 어떻습니까 하는데 그냥 일일이 타이핑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바꿔 놓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Y쪽에 문자하고 거칠기부하고 조금 교차가 된다고 그랬을 때 이거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충 기준점 잡아서 무브만 살짝 해주시면 돼요. 무브만 살짝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표 거칠기와 품번 그리고 치수 거칠기 요거 만들기까지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자,